네, 2022년 4월 2일 이정훈입니다. 어느 매체가 패션 게이트라고 했더군요. 패션 게이트. 김정숙 여사의 옷. 어떤 돈으로 샀느냐? 그거죠. 오늘의 제목은 여사들의 전쟁. 20대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달아놓고 패션 게이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 추윤 배틀, 박범계 윤석열 갈등, 박윤 갈등, 이재명 윤석열 대결인 이윤 배틀에 이어서 문재인 윤석열 다툼인 문윤 배틀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죽이기는 추미애에서 박범계, 이재명, 그리고 이제는 문재인으로 선수가 바뀌어서 계속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패션 게이트가 프랑스 국적의 사람을 청와대 6급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것까지 비하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약간 더 청와대가 유리했었죠. 갑작스러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청와대가 상당히 유리했었는데, 이 패션 게이트에 이어서 외국 국적 사람을 청와대 직원으로 고용했다는 것 때문에 좀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패션 게이트는 차치하고 외국인 국적 사람을 고용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여러 기관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받았다. 여러 기관이 어딘가요? 어디 법제처에 받았나? 어디 받았나? 법무비서관한테 받았나? 밝혀야죠. 도대체 여기 뭐 다 받았다고 하는데 믿어주세요 이러는데 참 웃깁니다. 그리고 A씨가 담당하는 디자이너 업무는 국가기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그의 경력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적은 급여를 받았다. 따라서 특혜라는 것 자체가 아니다. 채용이. 그리고 그 A씨는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대통령 부부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채용할 수 있겠냐.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다 부질없는 이야기고요. 핵심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를 봤습니다. 26조는 26조의 2, 26조의 3 이렇게 나가는데 26조 3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네,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니어야 되죠. 2항에서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 국적자,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자를 함께 가진 사람을 말이죠. 의 임명을 제한할 수 있다. 네, 이 A씨는 대한민국 국적하고 프랑스 국적을 동시에 가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복수 국적자의 임명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를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 기밀 분야, 대통령의 행보, 대통령의 취향, 대통령이 누시는 똥까지도 우리 경호실에 갖고 오죠. 해외에 나갔을 때는. 대통령이 식사하신 숟가락까지도 들어오고 남기는 음식도 다 없애죠. 왜냐하면 거기서 DNA가 나오니까.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분인데 복수 국적자를 임명했다?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정숙 여사의 패션 게이트에서 문제는 김정숙 여사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11억 원을 빌렸다. 그리고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았다 하라. 그러니까 믿어라 이럽니다. 자꾸 청와대는 믿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기자들이 못 가게 코로나 핑계로 문 딱 닫아놓고 서면으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좋아하는 매체에만 가서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김정숙 여사한테 11억을 빌려줬으면요, 이 양반이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빌려주는 거죠.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되니까 갚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빌렸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7억을 구사저를 팔아서 양산에 있는 거 17억을 차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 집을 사간 사람은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17억의 차익을 벌었으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한 만약에 1가구 2주택이라서 많이 냈으면 확 줄 텐데. 그리고 대통령은 또 농협은행에서 3억 몇천만 원 빌렸다 그랬거든요. 이 빌리는 시점이 여러분 요즘은 좀 낫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그러면 일체 안 됐습니다. 저도 몇 번 갔다가 아유 하고 말았습니다. 은행에서 3억 몇천 농협은행이 빌려주는 거 그것도 특혜일 수도 있죠. 이게 다 수상하다는 거예요. 특활비나 기타 우리 세금으로 된 돈을 갖고 옷을 마구 사 입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금액이 11억 원이니까 일단은 빌린 걸로 해서 해놓고 이 집을 팔아서 누군가한테 산 사람은 공개 안 하고 있죠. 17억을 벌었다고 해놓고 17억 차익이 났다고 해놓고 그걸로 퉁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왜냐하면은 같은 기간에 문 대통령 재산 늘어난 거는 그걸로 일단 내도 되는데 안 냈거든요. 근데 은행 돈까지 빌렸습니다. 좀 이상한 게 좀 많습니다. 자, 이렇게 꼬이고 있는데 탁현민 씨, 이 친구는 상당히 재능은 있어요. 재능은 있는데 재능이 있는 만큼 또 한쪽에 편벽되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한복의 날에. 제목은 여사님의 옷장과 대통령의 근계입니다. 참 이렇게 수필적으로 글을 잘 써요. 사람을 툭툭툭 치게 아주 감성적으로 잘 쓰는데 이런 글에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조금 이렇게 팩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탁탁탁 잡아내죠. 지난 한복의 날에 2021년 10월 12일 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국무위원들과 비서관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한복은 무슨 돈으로 사 입었느냐였다. 참 예상도 못한 질문이었다. 한복 한류 알리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한복은 참석자가 각각 준비했다라고 하자 무슨 돈으로 어디서? 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 붙었고 각자 비용으로 인근 한복 렌탈점이나 본인 소유의 한복으로 라 그랬더니 본인 소유의 한복인지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질문까지 나와서 한 수석 비서관이 아버지 칠순 때 형제들이 함께 맞추었다는 칠순 사진을 제출하겠다라고 했더니 비로소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특활비로 그 한복을 구입하지 않았느냐는 질의는 없었다. 한복 렌탈을 사비로 했다는데 그럼 카드로 했느냐 현금으로 했느냐 왜 현금으로 했느냐는 질의도 없었다. 한복 착용의 지원 규정도 있냐 없냐 그런 질문도 다행히 없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니 한복의 날에 한복 입기가 더 부담스러워졌다는 사실 하나가 더해지긴 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국무회의 때 한복 입은 걸 찾아봤습니다. 이게 청와대 당시 국무회의 동영상과 그때 띄워놨던 이때도 아마 출입기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서면 발표를 했을 때일 겁니다. 뭐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4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복문화 주간을 맞이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연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한류 열풍이 대단하다. 그리고 뭐 코로나 문제를 거론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뭐 환경산업 문제도 얘기하고 경제 문제도 얘기하고 외국인 투자 문제도 얘기하고 뭐 경제 데이터 기반법 공포 문제도 거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회의를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는 분명히 한복 입고 한 거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복 입고 국무회의 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건 부산일보가 보도한 건데 제목이 문재인이죠. 한복 입고 국무회의 주제 탁현민 사또복장 눈길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환 기자가 쓴 걸로 되어 있는데 그는 이 기사에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이른바 사또복장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군복을 입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복 국무회의를 한 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11일부터 17일을 한복 문화주간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관심을 끌었어요. 그림이 좋았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그런데 유독 탁현민 비서관만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사또복장, 군복 이렇게
여기 있죠. 그걸 입고 나와가지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한복을 입으셨는데 의전 비서관이 안 입기도 그랬다. 그래서 그냥 입기보다는 제가 의전 비서관이니까 국군 전통 의장대, 국악대라고 있죠. 우리 의장대 쿵짝쿵짝 하는 거 말고 이게 나발 불고 하는 그 전통 의장대의 복장, 국악대를 옷을 빌려 입었다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사는 긍정적으로 지나갔습니다. 부정적인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뉴델리 기자입니다. 뉴델리 기사입니다. 노경민 기자가 썼는데 한복 패션장 108만원짜리 비단 한복이었다. 뭐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한복의 일상화, 한복계의 세계화 염원을 담았다 그랬지만 코로나로 국민이 어려운데 세금 이벤트란 비판 나온다. 두루마기도 안 입고 맨저고리 차림이다. 탁현민은 사또급, 이분들만 태평성대구나 하는 비판이 있었다. 겉옷은 70만원, 바지는 38만원, 108만원짜리다. 이런 비판 기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조금 더 이 기사에는 지난 4월 열렸던 16회 국무회에서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한복의 일상화 세계화를 위해 한복 국무회의를 제안했고 모든 국무위원이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10월 12일 날 이렇게 열렸다는 설명이 좀 더 자세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데일리는 취재를 좀 했는데 왜 코로나로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들여서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느냐. 한복 알리는 건 좋은데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전효혁 의원을 취재했습니다. 전 의원이죠. 전효혁 의원은 탁현민 씨가 전통의장대 차림인데 급으로 치면 사또급이다. 이 사람들만 태평성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역시 전 의원이죠. 이분은 의관이 불량하다. TV에 나온다고 두루마기도 안 입고 맨저고리 차림에 나선 꼴이나니 퍼포먼스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렇게 꼬집었고 배현진 의원은 극단적인 자기 분열이다. 한복 입고 아리랑 가락에 맞춰 춤추는 장면을 자신들의 소수민족 문화라고 열렬히 홍보하는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정권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그때 자기네 무슨 행사하면서 소수민족들이 들어가게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복 입은 사람이 아리랑 춤추고 가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국의 일부라는 건데 거기서 한마디도 못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던 기사가 2개가 있었는데 국민들은 등골 휘는데 쇼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기사는 한복 업계는 국무회의에서 입어줘서 감사하다는 것도 보도했습니다. 김은정 한복문화학회장은 뉴데일리가 아니고 이데일리 보도네요. 국무회의 한복 차림의 의미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감사하다 그랬고 한복 명창으로 꼽히는 박순려 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복이 잘 어울리는 분이다 느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보도했습니다. 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은혜, 임혜숙, 조성욱 이 입은 것은 종로구에 위치한 유명 한복집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관계자와 통화했더니 그들이 입은 한복은 모두 같은 디자인의 색만 다른 것이다. 겉옷은 실크 소재로 70만원, 바지는 기성복으로 38만원, 한 벌당 108만원이다. 그래서 이 말을 토대로 한 벌당 가격을 100만원으로 하면은 이날 국무위원 20명이 참석했으니 2천만원의 세금이 날라갔다라고 이 기사는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탁현민 씨는 이어지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여사님의 옷장 부분을 다룹니다. 이 여사님 옷장, 이제 패션게이트 수사해달라 그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그는 5년 전 문재인의 금고가 다시 떠오른다. 양산서재에 20조 금괴가 있으니 그걸 공개하라고 했던 것. 이런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은 하도 헛소리라서 보도 안 했는데 한동안 이런 비난이,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양산사저에 20억 금괴가 있다. 옛날에 일제 때 숨겨놓은 거다. 이거 아주 오래전에 떠들던 건데, 부산이 떠들던 건데, 이렇게 허무하게, 네. 그것처럼 패션게이트, 특활비로 옷 샀다. 그거는 허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놓으라 이겁니다. 11억 원 빌렸었다며, 어쨌든 간에. 17억 원 집 팔았고 벌어서 갚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가 있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패션게이트 문제는 조선일보가 처음 쓰면서 어디에 가서
뭐 누비오스 한 분한테 하고 현금을 줬다. 또 구두는 어디 가서 하면서 현금을 줬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기사의 조선일보 기사의 원형이 사실은 동아일보가 먼저 했습니다. 동아일보 중에서 여성동아 2017년 10월호에 이 김정숙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자는 정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순 씨. 이 기사에 나오는 첫 번째 이름이 양해일 디자이너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당일 김정숙 여사는 검은색 자수꽃무늬가 우아하게 솟아진 세틴 소재의 화이트 투피스를 선택했는데 이 투피스는 우리나라 디자이너 양해일의 의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해일 씨와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 이미 문재인 의원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을 수년 전부터 만들어 온 분이란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패션을 분석하는 기사를 만들면서 그에게 다시 접근했더니 그때 양혜일 씨는 더 이상 그분의 옷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사절했습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 옷을 만들어낸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그에게 누가 끼칠까 피했던 것 같다라고 한 후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11년 6월 달에 미국을 갔잖아요. 그때 김정숙 여사가 입고 간 패션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디자이너 양혜일 씨 이름이 돌았고요. 그래서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랬더니 그런 영부인 옷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디자이너 양혜일 초점을 맞춰달라면서 인터뷰에 응했다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 프랑스의 에스모드 파리를 졸업하고 토렌토 오두 쿠티르 디자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알랭 드론과 존 레논이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테드 라피두스와 세계적인 가죽 명품 디자이너 짱클로드 지투르와 함께 작업했다. 이건 제가 전문 분야 하나 잘 모르겠네요. 그럼 어쩌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HEILL 이거 뭐라고 있습니까? 하일입니까? 헤일입니까? HEILL 헤일을 론칭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패션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프랑스의 파리 패션 위크에 신고했다. 그리고 지금은 2011년이죠. 이태원 주택가 좁은 골목에 HEILL 쇼룸 한국에도 이런 전시장을 차려놨다. 뭐 이런 걸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전통적인 우리 소재 미나 같은 거에서 그걸 소재로 콜라보를 해갖고 한다. 그 김정숙 여사가 미국 갔을 때 입었던 푸른 나무숲 그림이 프린팅된 화이트 재킷이 있었는데 그거는 수원에서 활동하는 정영환 작가가 그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면요 제가 금방 드는 생각은 김정숙 여사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은 김건희 여사가 전시회 사업을 해왔잖아요. 두 분이 비슷하네. 비슷한 관심도 있고요. 뭐 음악하신 분들이 또 미술도 밝죠. 근데 김건희 씨가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될 때는 전혀 없었거든요. 비난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세계인데 뭐지? 콜라보 갖고 왜 이렇게 시끄럽지? 만약에 지금의 기준을 2017년 김정숙 여사한테 들이댔으면 의외로 많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여성동화 기사에는 이런 사람이 또 나옵니다. 전태수 JS 슈즈 디자인 연구소 대표가 나옵니다. 이분은 바로 아실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 전태수 씨는 김정숙 여사의 한테 수제 구두를 만들어 팔았다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 분이죠. 이 여성동화 기사에는 서울 성수동 수제화 거리 한복판에는 JS 슈즈 디자인 연구소가 있는데 그 앞에는 빨간 하이힐에 하이힐이 모형으로 서 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전태수 씨를 만났는데 그분이 여자 손님 두 분이 와서 어머니 선물용이라며 이것저것 신어보고 사진을 찍더니 사흘 후에 어떤 분이 영부인이 신을 구두를 제작해달라며 찾아왔다군요. 그를 따라 청와대에 들어가 영부인을 뵙게 됐어요. 야, 조선일보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거의 비슷한 거를 5년 전에 이분이 얘기하셨네요. 그리고 완성된 구두를 찾으러 영부인이 직접 매장을 다녀가시기도 했어요.
방미일정 이후에도 대여섯 번 정도 청와대에서 추가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고무실 같은 스타일 구두를 주문하셨죠. 아, 이거 외에도 여러 차례 신발 사가셨구나. 그리고 이 전 씨는 누구냐? 홍천에서 초등학교 나와갖고 영등포 신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부티크 숍에서 쭉 일하다가 정재계의 유명 안주인들 구두를 만들게 됐다. 그리고 2014년 JS 슈즈 디자인 연구소를 열었고 최불암 고두심도 그에게 신발을 맞춰갔다. 뭐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그리고 드림핸드메이드의 유흥식 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구두쟁이로 살아온 사람이다. 2014년 13년 12월 서울시 수제화 명장 1호라는 칭호를 받은 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이분한테 구두를 맞춰서 신고 미국 갈 때 신고 갔다 하면서 이제 유 씨가 하는 말을 전합니다. 남자 한 분이 오셔서 혹시 출장도 가십니까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출장은 안 간다고 했더니 조금 망설이다가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지난 5월 2017년 5월이죠. 청와대에 들어가 문 대통령의 발치수를 측정하고 양장 구두와 슬리퍼 등 6컬레를 제작했어요. 여사님과 영부인과 커플로 신을 수 있도록 등산화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분이 만든 이 구두는 그때 문 대통령 구두가 낡은 구두였던 모양이죠. 그거랑 비교되면서 언론의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는 구두를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 대통령이 다시 구두를 맞추실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자부심을 드러냈다라고 이 기사는 돼 있습니다. 아주 요 기사는 사진도 있고요. 요 편집도 이쁘게 했습니다. 여성동화에 김영화 씨가 편집을 하고 조영철 제가 좋아하는 후배 사진 기자가 사진을 잘 찍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양헬 이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 말고 이제 이번에 한복 전문가가 조선일보 기자한테는 내가 현금 받고 만들어줬다. 김 여사 옷을 추가로 나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공개된 게 많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김건희 씨, 그러니까 이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옷을 했고 구두를 했다는 건 이미 나온 게 많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게이트를 또 흘러간 물을 또 돌리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민이 한밤중에 압수수색 당했다면서 이거 뭐 공포정치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내걸고 있습니다. 뭐 현수막 함부로 걸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거 시기에 법적 태도에 안에서 이루어진 국민들이 모든 의사표는 존중되어야 한다. 뭐 이런 슬쩍 빠져가는 말도 하죠. 네. 그리고 윤호중 씨는 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논문 표절, 뭐 이력서 과장 이거가 더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꾸 덮는 거죠. 다른 걸로 돌리는 거죠. 이것이 한번 지난 대선 때 확 흘러갔잖아요. 이력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뭐 논문 표절은 정 문제가 돼서 그러면 취소하면 그만이고 그건 뭐 이재명 씨도 있었던 거고 도이치모터스는 해도 안 나올 거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패션 게이트가 터지자 김혜경 여사의 법카 비리는 지금 쑥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정식으로 경기도청이 고발을 해서 수사가 되고 있죠. 이 김혜경 씨 법카 비리, 업무 추진비 상납 비리가 터져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을 때 이재명 씨 측에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패션 게이트가 나오니까 다시 이제 김건희 씨 얘기를 꺼냈는데 글쎄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할 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은 김부선 씨는 윤석열 연인이었네 연인이라고 하지 하는 그런 웃기는 소리도 났지 않습니까? 이 김혜경 씨 법카비리 수사가 이루어지면 김정숙 패션 게이트 수사도 할 수 있죠. 특활비로 샀는지 안 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은 다 내는지 국세청도 움직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활비로 옷 샀다고 해서 큰 난리 쳐놓고 그 다음 정권이 국민 세금으로 옷 샀다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김정숙, 김혜경 문제는요. 국힘당에서 막 그렇게 폭로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법카 비리는
경기도에 있었던 A씨가 폭로하면서 나온 거고, 패션은 심평 변호사 등 네티즌들이 하도 김 여사가 50만 있으니까 문제 제기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측에서 청와대에서 11억 원 빌렸고 17억 원 집 팔아서 마련했다, 뭐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상한 점은, 김정숙 여사의 언니는 김명숙 씨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뉴욕에서 이게 디자인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숙 여사는 이쪽 분야에 좀 밝았던 것 같아요. 김정숙 여사는요, 일본도 좋아했습니다. 제가 보도했는데 부산에 계실 때 일본의 다도를 아주 즐겼던 사람입니다. 아주 즐겼습니다. 그래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로 갔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김정숙 문재인 부부의 딸 문다혜 씨가 지금 이혼했다는 설이 많죠. 예.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와서 엄마 아버지랑 살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딸이 일본 개화기 때 우리를 정복하자고 한 정한론자가 만든 국사관 대학을 다녔습니다. 참 웃기죠. 일본 대학을 보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문재인 김정숙 여사 터져나온 건 저절로 터져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 거는 자꾸 이제 리바이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문윤 배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끼칠까 궁금한데, 이 문윤 배틀을 끝으로 아마 보역 싸움이 일단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운 좋게도 윤석열 당선인은 추미애 극복하고 박범계 극복하고 이재명 이기고 홍준표 이기고 다 아주 근소하게 이기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무너지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길까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김정숙 여사는 패션 게이트에 이어서 패션에 밝은 사람의 딸을 6급 청와대 직원, 외국 국적자, 복수 국적자를 채용해서 썼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일 수가 있는 소지를 한 거죠. 근데 자기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대요. 믿으래요. 이거 믿겠습니까? 뭐 처벌 조항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탁현민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옛날에 자기 중심으로 했겠지. 한복 국무회의 했다가 싫은 소리 들은 걸 가지고 틱틱 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윤 배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4월입니다. 5월이면 대통령이 바뀌고 6월이면 선거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옷값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글쎄 법적 대응을 해서 뒤집을 수 있을지. 문재인과 윤석열의 싸움, 그거는 여사들의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다. 세 여성, 김건희, 김혜경, 김정숙, 삼김 여사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시기로 하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